아침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5시, 저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점포 앞 인도를 따라 쭉 이어진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형 콘서트 티켓줄이라도 선 줄 알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저는 가게 앞에 다가가서 혹시 다른 행사가 열리는 줄 알고 그들을 살짝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를 기다리는 손님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평범한 골목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아이돌 팬미팅이라도 열리는 것처럼 난리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고 솔직히 겁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달려올 줄은 몰랐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심호흡을 크게 2번 한 후 출근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드디어 저의 10달러짜리 한국 반찬 가게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지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오랫동안 작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원래는 여러 문화권을 다니며 여행 에세이를 쓰거나 미국 내 이민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식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김치에 발효된 향과 톡 쏘는 맛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깍두기의 아삭함과 배추김치의 시원함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고기를 즐겨 먹고 비빔밥 한 그릇에 반해 나중에는 된장찌개를 매일같이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뉴욕에 있는 한인 식당을 전부 섭렵하고 나서는 이 맛을 좀 더 쉽고 가까이에서 즐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뉴욕에서 한식이 하나의 교양처럼 자리매김했다고 하지요. 정말 실감납니다. 비싼 예약금을 지불하고도 일주일씩 줄 서서 겨우 자리를 잡아야 먹을 수 있는 한식당이 수두룩하고 또 미국인들이 김치를 묵은지와 겉절이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쁜 테이블과 고급 요리만 한식이 아니라 고향 엄마 손맛이 담긴 반찬도 한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날에는 그냥 고소한 시금치 나물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고 또 다른 날에는 무생채와 감자조림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한국 가정식의 매력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한인 식당들은 늘 그런 메뉴를 파는데 대부분 식당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손쉽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빠르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1, 2인분씩 깔끔하게 소분한 반찬을 파는 가게였고 가격은 단품당 10달러로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며 맛과 품질을 모두 잡아보자는 아이디어였지요. 가게를 열기 전 주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입맛에 반찬만 따로 파는 게 과연 통할까? 라며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고 반찬은 몰라도 메인 디시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하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접해본 제 친구들을 포함해 이 도시의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맛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많은 젊은 뉴요커들은 제육볶음이나 오징어 볶음을 알록달록한 채소와 함께 즐기는 걸 무척 좋아했고 샐러드 대신 고추장으로 버무린 무생채를 곁들이며 열광했습니다. 거기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이 더해지니까 점심 한 끼나 저녁 도시락으로 최적이라는 반응이었죠. 오픈 첫날의 그 난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점 시간이 7시 30분이었는데 새벽 5시부터 줄이 시작되어 6시 반에는 이미 건물 모서리를 돌아 길 건너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인원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알고 지내던 한국인 지인들과 이웃 상점 사장님들을 긴급 호출해 임시로 함께 일했습니다. 다들 이 가게 정말 대박이네라며 저를 놀리듯 축하해 주셨죠. 첫 손님들은 이미 온라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혹시 묵은지도 있나요? 깻잎절임도 팔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묵은지와 겉절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예 자신들이 좋아하는 종류를
콕 집어 요구할 정도로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지요. 뉴욕이란 도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 반찬 문화까지 섭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새벽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가게의 주 메뉴는 크게 세 가지 범주입니다. 첫째는 매콤 반찬 라인업으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두부김치 등이 있고, 둘째는 담백 반찬 라인업으로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무침, 감자조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셋째는 국물이나 찌개류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가 각각 $10 안팎이니 뉴욕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게다가 다들 알맞은 용기에 담겨 있어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 먹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고추장 양념을 추가하거나 김치 국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매콤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편의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뉴요커들이 한식의 깊은 맛을 빠르고 손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단순히 한식을 간편식으로 사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가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작은 회식처럼 식사하는 모임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간이 테이블을 몇 개밖에 두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회사원들 몇 분이 오셔서 제육볶음, 두부김치, 간장 양념의 불고기, 감자조림, 각종 나물까지 한가득 담아 오신 뒤 테이블 하나에 다 같이 모여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식당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서로 숟가락을 건네며 이 반찬 저 반찬 맛보기를 시작하셨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긴 푸드코트인가 할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표정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오시더니 김치찌개 좀 데워줄 수 있나요? 직원이랑 김치찌개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어서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들의 대화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뉴욕에서 제일 한국 같은 곳이야. 진짜 기사식당 느낌 나지 않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사식당이라는 단어에 잠시 뜨악했지만 그분들은 이미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여러 반찬이 푸짐하게 깔리는 특유의 기사식당 분위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반찬이 공짜다면서 여기서는 $10지만 값어치를 충분히 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한국에서 즐겼던 삼겹살, 냉면, 그리고 반찬의 다양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뉴욕에서도 똑같은 분위기를 찾아다니셨던 분들이더군요. 사실 저 자신도 한국의 가정식을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 한인타운의 요리학원에 등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어떻게 다듬고 양념을 하는지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음식 문화에 새삼 감탄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치솟는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K-팝이나 한국의 IT 기술은 뉴욕에서도 유명하죠.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집밥에 담긴 정서와 문화가 가장 돋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을 먹는 것 같아도 각각의 방식과 계절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미묘한 맛과 식감이 있다는 점, 손님에게 대접할 때 함께 웃으며 권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컨대 시금치나물도 단순히 시금치만 데쳐서 무친 게 아니라 소금 간과 참기름, 깨소금의 배합으로 섬세하게 맛을 낸다든지, 김치찌개도 묵은지의 숙성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가 난다는 사실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집밥 정신이 미국 사회에서 점점 사랑받는 현장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이 가게를 더 크게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곧바로 지점을 늘리기는 겁이 났지만 일단 그날로 가게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결심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있던 벽장을 치우고 그 옆 창고로 쓰던 공간까지 뚫어 테이블을 10개 더 들이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처음 계획은 반찬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으나 이제는 미니 백반 식당에 가까워졌지요. 그리고 매장 한쪽에는 셀프바처럼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을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보았습니다. 미국식 뷔페와 한국식 반찬 리필 문화가 결합된 셈이지요. 그러자 자리에 앉아 식사하다가도 이 콩나물 무침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더 먹을게라며 기꺼이 셀프바를 찾아가는 미국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가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 곧이어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료가 동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하루하루 팔리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저 혼자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매일 새벽에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날은 시금치가 동이 나거나 콩나물이 다 떨어져 곤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품질 좋은 재료를 고집하느라 한국 시장과 계약해 항공 직송으로 받는 식재료도 늘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물류 추적도 정확하며 해외 배송까지 매끄럽게 진행되는 걸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문화뿐 아니라 인프라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걸 다시 실감했어요. 저처럼 멀리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클릭 몇 번에 한국산 식재료를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제가 가장 재미있게 지켜보았던 순간은 미국인 손님들이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단체 회식을 할까 하고 의논하던 장면입니다.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체 손님들이 어느 날은 두부조림, 오이무침, 계란말이, 도토리 묵무침 같은 단백라인을 한가득 챙겨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제육, 오징어, 불고기에 파김치까지 매운 반찬으로만 테이블을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워서 헥헥거리면서도 근데 이것도 중독성이 엄청나 하고 연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같은 매운맛 중에도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다르게 사용되고 간장의 감칠맛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 한국 음식 세계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요소 중 하나는 반찬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뚝딱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미국식 식단은 메인 요리에 사이드 디시가 몇 가지 곁들여지긴 해도 반찬 하나하나가 한국처럼 깊은 맛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반찬은 다채로운 재료와 양념, 조리법 덕분에 그 자체로도 훌륭한 메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에 조금 질리면 그 옆에 참나물 무침으로 입맛을 바꾸고 다시 무생채나 달달한 감자조림으로 변화를 주고 마지막에는 고소한 누룽지까지 먹고 나면 반찬만으로도 한정식 코스가 완성되는 셈이지요. 이렇듯 저희 가게는 점점 소문을 타고 뉴욕 곳곳 그리고 다른 주에서까지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가게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샌프란시스코에도 큰 한국 슈퍼마켓이 있긴 한데 이렇게 다채로운 반찬을 한자리에서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미국 전역의 반찬 문화를 퍼뜨리는 전도사가 된 걸까 하고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오면 묘하게 한국의 정취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도 가능한 한국의 최신 대중가요부터 전통 가락까지 다양하게 섞어 틀어놓고 벽면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나 한강야경 사진 등을 붙여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간판도 없이 한글로만 반찬가게라고 크게 적어 붙였는데 오히려 그게 손님들에게 이국적인 경험을 안겨준다고 하더군요. 어떤 미국인들은 한글이 마치 예술 글씨체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굳이 미국식 분위기로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한국 고유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을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번창하자 저에게 미국 여러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을 듣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저는 단지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게다가 이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 아멜리아가 주도적으로 하면 어때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죠.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를 조금 더 넓은 지역에 전파해보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대규모 물류망도 확보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직송되는 물류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확충하면 가능할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젊은 층을 위해 매콤 소스에 살짝 달콤함을 더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섯 불고기 반찬 세트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메뉴 옆에는 영어로 간단한 설명도 붙여둡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에는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과 깨를 살짝 뿌린 고소한 반찬이라고, 감자조림에는 달달한 간장 베이스에 부드러운 감자를 졸인 인기 메뉴라고 적어두는 식입니다. 손님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한편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 가게가 한창 화제가 되면서 미디어 인터뷰 요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현지 방송사에 출연해서 한국 반찬은 마치 색색의 보물 상자 같다.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수많은 맛과 향이 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풍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의 국민성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짧게나마 제가 느낀 한국인들의 특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위기도 포기하지 않고 조직력으로 극복하며 음식 문화 역시 집단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발달한 것 같다고요. 사실 반찬이라는 게 어찌 보면 수많은 가정의 레시피가 이어져 내려오는 공동 자산이니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적 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하루는 오전부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꺼졌고 전자레인지마저 작동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찬 데다 밖에도 줄이 30명 정도 늘어서 있었는데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분들이 저를 도우러 나섰습니다. 가게 뒷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박스들을 재빨리 치워주고 소방 안전 규정에 맞춰 문을 열어 환기시키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임시 조명을 만든 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민첩함이란 하며 감탄했습니다. 빠르게 뒷정리를 하고 근처 전기회사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뺐지만 덕분에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뉴요커 손님들은 이런 돌발 상황도 즉석에서 팀워크를 발휘해 해결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다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희 가게가 자리 잡은 이 거리도 요즘은 완전히 코리아 스트리트처럼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한식당이나 카페, 디저트 가게들이 우후족순 생기고 있고 가게 간판에 한글로 메뉴를 적는 곳도 크게 늘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치 홍대 골목을 연상시키듯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K-팝이 흘러나오며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로 변모하지요. 실제로 저는 이 거리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봅니다. 미국인조차 한글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손해본다고 농담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도 문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난 일인가, 세상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요즘은 가게 안에서 소주나 막걸리도 조금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 콘셉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꺼렸지만 이미 한식당 느낌을 물씬 풍기게 된 마당에 기왕이면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주류 라이선스를 따야 한다는 점이었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잘 된다면 식사 전후로 가볍게 막걸리를 즐기는 광경도 가능해질 테고 그럼 또 한 번 한국 문화의 인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전체가 한식붐으로 들썩이면서 저희 가게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한국 음식점이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일본식 규동 가게를 개조해 기사식당 콘셉트로 꾸미고 또 어떤 곳은 심야 한식 주점 스타일로 운영하며 부추전, 파전 등 전 종류의 막걸리를 곁들여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런던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사람들이 마장동 콘셉트로 삼겹살과 갈비살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현지화된 맛이 아니라
한국스러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가게들이 해외에서 더욱 각광받는 현실을 보며 저 역시 더 자연스러운 진짜 한국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게의 인테리어도 좀 더 옛날 한국 가정집 느낌이 나도록 바꾸고 있고, 메뉴 이름도 멸치볶음이 아니라 멸치볶음 밥도둑 같은 재미있는 표현을 붙여볼까 하는 시도를 합니다. 손님 중에는 각종 외국인 셰프들도 많습니다. 자신들 레스토랑의 영감을 얻기 위해 한식을 연구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셰프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한 상에 나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각각 요리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다 접시에 담으면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영화, K-뷰티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 그 바탕에는 이렇게 고유하고 체계적인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이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섬세한 장인 정신 같은 게 분명히 음식 문화에도 깃들어 있는 거죠. 놀라운 점은 반찬 가게라는 게 단순히 먹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서로 처음 보는 손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나요? 하고 묻으면 옆자리 사람이 김 한 장에 밥이랑 묵은지 조금 올리고 멸치볶음을 같이 싸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밥도둑이죠라고 귀띔해주는 식이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실제로 한입 해보면 와, 이건 정말 감동적이야. 새콤한 묵은지와 짭조름한 멸치가 이렇게 어울릴 줄이야라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이 가게가 하나의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굳이 유명 셰프가 아니어도 평범한 회사원이나 학생들도 서로에게 한식 팁을 전수하는 광경이 가게 안에 넘쳐납니다. 제게는 이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이라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치즈버거와 피자밖에 안 드시던 분이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된장찌개를 처음 접했는데 처음에는 콩 발효 냄새가 낯설었지만 한 숟갈 떠먹은 뒤부터 중독이 돼버렸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계속 숟가락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국 한 달 후에 친구들을 이끌고 단골 손님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오셨는데 손녀가 김밥 사주세요라고 조르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김밥이란 걸 알게 된 건지 모르지만 꿀맛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결국 저도 덩달아 김밥 메뉴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겠다며 레시피를 고민하게 되었고 요즘은 참치김밥, 야채김밥, 치즈김밥은 물론 불고기김밥, 심지어 매운 오징어 김밥까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쩌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반찬들이 이곳 미국에서는 그렇게 낯설고도 매혹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손님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도 맛이 나고 또 뜨겁게 데워 먹어도 전혀 다른 느낌이라 좋다. 자유도가 정말 높다고 말합니다. 미국 가정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메인 요리가 딱 정해져 있고 사이드는 단순히 곁들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반찬은 그 자체가 주연이 되어도 좋고 여러 개를 조합해 골라 먹는 재미도 큽니다. 이 손님들은 반찬 상자를 열 때마다 마치 서프라이즈 선물 상자를 열 듯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일부는 반찬을 한가득 사서 집에 가서도 먹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데워 먹거나 빵에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기발한 조합들을 선보일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창의성이 반찬 문화와 융합되어 새롭고 즐거운 방식으로 재탄생하는 걸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전통이 만나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가게가 어느새 미국 한복판에서 가장 힙한 곳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취재진도 찾아와서 반찬을 사가며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건 몰랐다. 김치가 단순히 매운 양배추 정도가 아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죠. 저는 이 기사를 통해 김치가 미국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단순히 특이한 발효식품 정도로 여기던 시선이 이제는 묵은지와 겉절이로 갈라지고 어떤 음식에 더 잘 어울리는지도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니 한식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통 시스템이나 IT 기술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면 한식 열풍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반의 문화와 기술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 엄청 깔끔하고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라며 눈을 반짝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맞다고 대답해주면 그들은 대개 놀라운 반, 부러운 반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반찬 하나 맛보러 왔다가 그 나라의 IT와 교통, 심지어는 K-드라마에 대해서도 이야기꽃이 피는 곳이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라는 점이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민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맛이 너무 그리웠다. 한국에 있는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셨다가 일찍 이민 온 분들은 특히 멸치볶음이나 어묵볶음처럼 좀 평범한 집밥 반찬의 강한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서 네, 마음껏 드세요. 양껏 담아가시고 필요하시면 김치를 조금 더 드릴게요라고 말해드리곤 합니다. 한국 교민분들은 저를 향해 아멜리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저야말로 이런 진심 어린 반응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드라마 대본을 쓰는 기분이 듭니다. 원래 작가로 일해왔던 저이기에 한편으로는 이 가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글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뉴욕 한복판에서 핀 한국 반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낸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 손님의 눈이 커지는 순간, 익숙한 향수를 느낀 교포의 눈물이 맺히는 순간, 하다못해 멸치 한 마리를 먹고 세계를 다 얻은 듯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문을 열자마자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서둘러 출근해야 해서 3분 만에 김밥 한 줄과 불고기, 콩나물국을 담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학생 그룹은 방학을 맞아 뉴욕 여행을 왔다가 일본이나 이탈리아 음식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제 가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장난스럽게 좋아 오늘은 건강식으로 해보자. 시금치나물, 콩나물, 브로콜리 무침, 미역국 하고 외치며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이렇듯 저희 10달러 반찬 가게는 시작부터 예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태풍이 되어 뉴욕에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반찬뿐인 이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초대박이 난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그 자체가 이미 파워가 대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하곤 합니다. 한식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풍부한 양념, 다채로운 식감, 신선한 재료, 그리고 음식에 담긴 깊은 문화적 메시지까지. 게다가 지금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단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하나의 생활 습관과 문화로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가진 무궁무진한 매력도 더 널리 알려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입맛을 사로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쌓아온 역사와 사람 냄새,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과 콘텐츠 역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만나게 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게 문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 끝에서 몇몇 손님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김치랑 제육볶음 사러 왔다. 얼른 들어가서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식지 않는 열기로 가득한 이 공간을 보며 스스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찬을 픽해서 갈까? 무엇을 느끼고 돌아갈까? 한 끼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대한 인파와 환호에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한국의 반찬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가졌는지 말이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아멜리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